2월 24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 16명으로 이틀 연속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일상 회복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델타의 4분의 1 이하인 0.18%로 계절 독감의 2배 정도이고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면 계절 독감과 동일해져 풍토병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상적 방역,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의대 교수는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재택치료자, 확진자가 넘쳐나고 인력도 부족해 아우성인데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체계 도입 이후 가짜 음성으로 인한 환자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 검사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민감도가 50% 미만인데 자가검사는 20%에도 못 미칩니다. 경기도 용인시 의사회는 자가검사 키트로 며칠 동안 음성이 나왔지만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의사회는 증상이 있으면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용도 더 저렴한데요. 자가검사 키트는 한 개당 6,000원인데 비해서 발열이나 몸살, 근육통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이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면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화이자의 5에서 11세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하고 조만간 세부적인 접종 대상과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과 스페인 등 4개국에서 이 백신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0.7%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백신의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상 반응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영준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알러지나 심근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 최은하 교수도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은 추천되지 않는다며 이상 반응을 잘 이겨내는지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헤매다가 10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한 외국인 산모는 119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고 다음 날인 15일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보건소에서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진통이나 하혈이 시작돼 출산이 임박했지만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119 구급차를 탄 채 수시간 동안 각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국의 지역 거점 분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유와 요거트, 치즈 등 유단백을 적게 먹는 여성일수록 근육 감소와 복부 비만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가 총 4,014명을 대상으로 12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단백을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이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감소 및 복부 비만 발생률이 약 2배 높았습니다. 이 교수는 근육 감소와 체지방 증가는 낙상 위험과 심혈관 질환 발생을 높인다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폐경이 되면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므로 폐경 전부터 미리 영양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